안녕하세요, 당당보험입니다. 스몬비족이라고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몰입한 나머지 길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를 일컬어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모 보험사에서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8.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98.1%라는 건 100%라고 봐도 무방할 수치거든요. 또 응답자 중 5명의 2명꼴로 스몬비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도 응답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주의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의도 필수적인데요. 한문철 TV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들을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아직도 자동차 보험만 준비해 두신 고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운전자 보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보험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 등은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여러 법률 비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하고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 보험의 처리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차량, 대물, 피해 금액이나 상대방의 병원비, 대인, 내 차의 수리비, 나의 치료비 등 범위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준비해 두시면 정말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 또는 스쿨존 사고처럼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합의금,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국가에 내야 하는 벌금 사고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사망보험금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달려나와 부딪혀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상대 측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스쿨존에서의 아이와 부딪힌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비 등 생각지 못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 없이 자동차 보험만 준비해 두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어떤 보험이 좋은 건지 어떤 특약이나 보장이 필요한지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당당보험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운전자 보험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어렵지 않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보장 조건이 자주 바뀌다 보니 추천드리는 회사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할 보장 조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플랜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했는데요. 만약 종합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같이 넣었다면 보장 금액은 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나의 부주의 또는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의 피해를 입거나 혹은 사망을 하였을 경우, 또 12대 중과실이라 불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있어요. 이 중 몇 가지는 내가 주의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사고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고 부상의 정도가 적다면 합의금이 얼마 안 되겠지만 상대 측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금액도 아깝긴 하겠죠. 만약에 내 부주의가 크고 사고가 크게 났다
났다면 합의금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전 운전자 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난 이미 운전자 보험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6주 미만의 진단을 받더라도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장이 제외된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대다수의 회사에서 최대 2억 원을 보장해주고 6주 미만 진단도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더더욱 보장 내용을 점검하셔야 돼요. 현재 일부 회사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금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벌금담보인데요. 벌금담보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대인이나 대물사고가 나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최대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만 해도 운전자 보험의 상품도 대인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보장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담보 특약의 최대 보장 금액도 3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민식이법 놀이라고 법을 악용하고 일부러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악의적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내가 주의를 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한 상대방의 악의로 달려든다면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존에 가입된 보험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재 실정에 맞게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오로지 정식 재판에 출석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 보장해 주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재판을 할 때 경찰 조사, 공소 제기, 약식 기소 등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속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다 보니 이런 정식 재판 외 사건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준 상품을 가입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최대 한도에 맞추어 가입하시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는 위의 세 가지보다 활용도도 높고 운전자 보험에서 핵심인 담보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벌금 담보,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장해주긴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대신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담보는 부상의 정도를 1에서 14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는 방식인데요. 만약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염자나 타박상에 그쳤다면 14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장받는 시스템인 거죠. 14급이면 현재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인데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는 내가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나 간단한 접촉사고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특약이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께 상해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험료가 높으면 보장해주는 게 많다고들 알고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위에서 말한 4가지 필수 담보를 비싸게 가입해도 모두 정해진 금액 이상의 한도가 존재해서 비싸게 보험 가입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내 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담보 때문이 아니라 상해 특약이나 입원 일당 때문일 거라서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적잖이 많은 보험비를 내고 있잖아요. 사고 시 웬만한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합의금만 주고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많아서 자동차 부상치료비 정도의 상해 담보 외에는
다른 담보는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약해드리자면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맡기고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핵심 담보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운전자 보험 설계 포트폴리오를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일부 회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 A 플랜이 바로 그 회사인데요. 30세 사무직 남자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2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5천만 원으로 설계했어요. 벌금 담보는 대물 500, 대인 시 3천만 원이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도 가장 경미한 14급의 정도의 염좌,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으면 30만 원을 보장해줍니다. 월 보험료는 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위에서 주는 혜택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죠. 위 A 플랜 외에도 다른 플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기본적인 담보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요. 동일하다면 그래도 제일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 묻혀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사고라는 게 내가 부주의하지 않아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과실 비율에서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동차 보험만으로 충당이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낭패를 본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 달에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혹시 발생하게 될지 모를 교통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보험은 다음에 또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운전자 보험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당당보험으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톡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